테슬라.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를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브랜드 이름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 토머스 에디슨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남자는 1900년에 이미 인공지능의 출현을 예언했습니다. 스마트폰. 100년 전에 설계도를 그렸죠. 무선 충전. 그의 실험실에서는 이미 전구가 선없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 천재에게는 기이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둘기 한 마리와 사랑에 빠져 있었거든요. 오늘은 전기차 테슬라의 진짜 아버지 니콜라 테슬라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카이스토리예요. 저희는 세상을 바꾼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꼭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멋진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856년 크로아티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니콜라 테슬라. 훤칠한 외모에 8개 국어를 섭렵한 19세기 원조 엄친아였죠.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친형의 죽음을 목격한 어린 테슬라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유난히 병치레가 잦았던 나약한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린 테슬라는 머릿속으로 기계를 설계하고 실제로 만들어보지 않고도 작동 여부를 알 수 있었거든요. 이를 멘탈 인벤터리라고 불렀습니다. 25세가 된 1885년 테슬라는 계산식이 잔뜩 적힌 노트, 머릿속에 가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뉴욕으로 왔고 그의 주머니에는 단지 4센트만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바로 토머스 에디슨의 연구소였습니다. 에디슨과 테슬라의 만남, 이는 과학사상 가장 극적인 라이벌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직류 전기의 아버지였고 테슬라는 교류 전기를 주장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직류는 전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방식입니다. 안전하지만 장거리 전송이 어려워요. 교류는 전기가 주기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식이죠. 직류보다는 위험하지만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테슬라에게 직류 발전기 개선을 요청하며 성공하면 5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150만 달러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죠. 테슬라는 몇 달 만에 24가지 새로운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테슬라, 당신은 미국식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라고 말하며 돈 대신 주급을 25달러에서 28달러로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분노한 테슬라는 에디슨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지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았죠.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전류 전쟁입니다. 에디슨은 교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코끼리를 교류로 감전사시키는 공개 시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한 것은 테슬라의 교류였어요.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서 20만 개의 전구를 교류로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마법을 보는 것 같다고 했죠. 승리에 도취된 테슬라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전 지구에 전기를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니콜라 테슬라 생의 야심작이었죠. 그는 지구를 하나의 전도체로 활용하면 주파수의 전기 에너지를 담아 무선으로 송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롱아일랜드의 와덴클리프 타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57m 높이의 이 탑은 전 세계에 무선으로 전기를 보내는 실험장이었어요. 하지만 투자자 JP 모건은 공짜 전기로는 돈을 벌 수 없다며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와덴클리프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죠. 이 실패는 테슬라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빚더미에 앉았고 세상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어요. 한때 전기의 마법사라고 불렸던 그는 점점 괴짜 과학자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1915년 에디슨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수상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서로를 인정하기 싫었던 걸까요? 테슬라는 뉴욕의 작은 호텔에서 홀로 살며 가끔 기자들에게 미래 기술에 대한 예언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가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기계로 전 세계와 대화할 것이다.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다 같은 말들이었죠. 사람들은 늙은 과학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60대가 되었을 때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매일같이 비둘기들을 만났어요.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적은 연금 중 대부분을 비둘기들의 먹이를 사는 데 썼습니다. 매일 수십 마리의 비둘기들에게 견과류와 씨앗을 나눠주었어요.
다친 비둘기가 있으면 자신의 호텔 방으로 데려와 직접 치료했습니다. 그의 방은 마치 야생동물 병원 같았죠. 그러던 중 특별한 존재가 생겼습니다. 바로 순백의 암컷 비둘기였어요. 테슬라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비둘기를 사랑했다. 마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새도 나를 사랑했다. 그 비둘기가 아픈 날이면 나도 아팠다. 그 새가 내 방 창문으로 날아와 내 어깨에 앉아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1922년 어느 겨울밤 그 하얀 비둘기가 테슬라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날개를 다친 채로요. 테슬라는 밤새 그 비둘기를 돌봤지만 새벽이 되자 비둘기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테슬라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새의 눈에서 강렬한 빛이 나왔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빛이었다. 그 빛이 사라지자 나는 알았다. 내 삶의 일이 끝난다는 것을. 그 후 테슬라는 더 이상 중요한 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비둘기와 함께 그의 천재성도 떠나간 것처럼요. 1943년 1월 7일 테슬라는 뉴욕의 호텔 방에서 홀로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친구는 창가에 앉아있던 비둘기들이었죠. 테슬라가 죽은 후 FBI는 그의 연구 자료들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요. 독자적인 의식을 가진 자동장치가 고안될 수 있다고 1900년에 이미 예언했던 그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 전기, 무선 통신, 리모컨, 심지어 전기차까지 모든 것이 테슬라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발명가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진 마법사였죠. 비둘기를 사랑했던 외로운 천재 니콜라 테슬라. 세상은 그를 이해하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렇게 세상을 바꾼 역사 속 위인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해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